2015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늘 개막해 18일 동안의 대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를 주제로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지역 업체가 만든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군공항 소음 피해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전남대학교 교수들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함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3년 만에 국제 행사로 열리는 이번 농업박람회의 주요 콘텐츠는 농업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 실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박이 익어갑니다. 온갖 종류의 박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 200m 가까이 이어집니다. 실내 벽면을 가득 채운 채 자라고 있는 채소와 화초들. 자연이 선사하는 푸르름과 알록달록함은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줍니다. 참 아이디어도 독특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창조 농업과 힐링의 세계를 주제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국제농업박람회. 27개 나라 500개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기업이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동물 먹이주기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만도 50종류에 이를 정도로 박람회의 주요 내용을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세계와 한국의 농업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농업의 재미와 가능성을 느끼시도록 저희가 배려했습니다. 성공한 청년 창업농가, 귀농 귀촌에 안착한 이들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농업박람회는 다음 달 1일까지 18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데요. 개막식 현장 연결합니다. 김민정 기자, 개막식이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저는 지금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내에서는 유명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이 들어간 도자기 작품을 경매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잠시 전시관 면면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디자인의 주방용품, 운동기구로도 쓸 수 있는 물병 등 창의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지역 업체가 만든 협업을 통해 탄생한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 작품들입니다. Could come today and see the product so well manufactured exactly in the way I imagine them. 담양 소세원에서 영감을 받은 일본 유명 건축가의 조형 작품은 광장 한가운데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 30여 개 국가에서 출품된 현대 디자인 3,0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전시품들은 올해 말 실제 생산과 판매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의 디자인 관련 쇼, 트레이드 쇼, 엑스포 이런 데에서 발표하여 많은 수요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디자인과 산업을 결합시키는 디자인 비엔날레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 현장에서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전투기 소음은 유난히 시끄럽죠.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이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면서 소송을 냈고 고등법원에서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났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고법은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 9,600여 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정부가 208억 원을 배상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하며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음 피해 기준을 80에클로 봤지만 대법원은 도심공항인 광주 군공항의 경우 주변 소음이 많은 만큼 피해 기준을
85회클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낸 지역의 대부분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 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민 대책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상하고 전투비 인장 이전하라. 10년 동안 계속된 손해배상 소송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 등 국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말합니다. 대책위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소송에 참여한 9,600여 명 가운데 1,200여 명만 보상받게 되고 보상액도 208억에서 23억으로 줄어들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한탄스러울 뿐이죠. 대책위는 2, 3차 추가 소송에 대한 고법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학 교수들의 집필 거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역사 교수들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사학과와 역사교육과 등 역사 관련 학과 교수 19명은 권력자들이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국정화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집필과 제작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과 연대해서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등 공동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사회가 일으켜온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율성과 다원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를 보관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56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한 야산에 냉동고 2대를 설치해놓고 이력이나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젖소 살코기 등 4톤가량의 식육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불법으로 보관한 살코기 등을 1.5톤당 300만 원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도매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등학교 양궁 선수가 폭행을 당해 전국차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8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오락실에서 18살 오모군이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내려앉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175cm 키의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오모군은 내일부터 열리는 전국체전고등부 양궁 종목에 광주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부상으로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남도청이 남학시대를 맞이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도청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남학신도시의 10년 동안의 변화를 하늘에서 살펴봤습니다. 김재성 기자입니다. 30년 전 광주광역시와 분리된 전라남도. 이후 도청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조용했던 시골마을 도청 부지에서는 공사가 시작됐고 주민들 사이에는 고향에 대한 아쉬움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전남도청이 목포와 무안의 경계에 이삿짐을 풀기 한 해 전인 지난 2004년. 우뚝 세워놓은 도청 건물을 제외하곤 산과 논밭뿐 아직은 황무지였습니다. 당시 무안군의 인구는 6만 3천여 명. 전남도 교육청과 전남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줄줄이 이전하고 해마다 아파트가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학 신도시는 아파트가 숲을 잃었고 18,000여 세대 5만 4천여 명이 사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10년 전남의 인구가 감소하는 동안 무안군은 군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15만 명 인구를 목표로 총 3단계로 개발 중인 남학 신도시는 이제 남학 오감지구를 마치고 1단계 마지막인 오룡지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남교총 소속의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2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남교총 회장의 아들인 A씨는 지난달 23일 광주에 있는 전남교총 사무실에서 직원인 36살 B씨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회장인 아버지와 직원과의 말다툼 과정에 개입했다가 문제를 일으켰으며 현재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적인 상설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정책워크숍에서 광주대 박종찬 교수는 광주 전남의 경우 문화관광과 시민의식 등에서 장점이 있는데도 정치권 탓에 이미지 왜곡이 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교통 개선을 통해서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에너지 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형 에너지 분야의 집중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집중 지원 분야는 풍력과 바이오, 태양열 등 중소형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의 대북에너지 지원 영역을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의 IT와 CT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공모에 전현직 원장과 관련 학과 교수 등 9명이 몰렸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응모자 9명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해 5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오는 23일 면접을 거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